그 환자분이 고등학생이실 때 제가 쌍꺼풀이랑 앞트임을 이렇게 해드렸던 경우인데 이제 근데 타병원에서 이제 뒤트임과 밑트임까지 하시고 오신 상태인데 근데 이미 눈이 건조해서 막 실핏줄이 드러나고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상태여서 당연히 저희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원하시는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안녕하세요. 라봄튜브의 김학수 원장입니다. 라봄튜브 유상희입니다. 원장님,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성형외과 상담을 가면 상담해 주시는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지금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더 신중하게 보시라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오늘은 라봄성형외과 김학수 원장님과 어떤 경우에 수술을 잠시 멈추자고 원장님들께서 판단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지만 환자분들도 같으실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 꽂히게 되면 거울을 봐도 그 부분만 보이고 다른 부분은 안 보이고 거기만 이렇게 계속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얼굴 전체에 조화를 놓고 보시라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눈을 예를 들고 보면은 눈 자체만 보면은 앞트임도 하고 뒤트임도 하고 밑트임도 하고 한 게 눈 자체만 보면 눈도 커 보이고 시원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나의 그런 얼굴의 이미지가 예를 들면 이제 코가 좀 여성스러운 좀 동양적인 코라던가 윤곽 자체가 조금 광대까지 좀 발달한 그런 동양적인 윤곽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눈이 과하고 큰 경우 그렇게 좀 수술을 해놓고 나면은 오히려 너무 부자연스럽고 뭐 표현하자면 조금 이제 기이하게 좀 과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듯 전체적인 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한 곳만 꽂혀서 과하게 수술을 좀 원하시는 경우에는 좀 만류를 드리는 편입니다. 맞아요.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자연스럽고 균형도 좋아 보이는데 본인은 저도 그렇거든요. 예. 여기만 이렇게 조금 더 바꾸면 완벽해질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이제 반복된 수술과 시술들을 이제 이미 하신 상태에서 네. 충분히 그 회복이 되지 않거나 네.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 전체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전의 수술이나 시술에 붓기가 좀 덜 빠졌다던가 완전히 그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 맞춰서 추가적인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전 수술이 자리가 잡고 나면 지금 한 수술이 너무 좀 과하고 좀 부드러지고 뭐 그런 시술한 부위나 수술한 부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연스러움이 오래 간다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수술과 시술의 붓기가 빠졌는지 완전히 좀 자리를 잡았는지를 먼저 좀 고민해 보고 이전 수술한 병원에도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새로운 수술과 시술을 좀 결심하신 상태라면 수술할 곳에 가서 꼭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게 아직 이제 붓기가 남아있는 것도 알고 모양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인 것도 알아요. 근데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급한 마음이다 보니까 바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결과가 다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수술은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요즘은 병원도 많고 정보도 많다 보니까 이게 한 군데 상담을 다니시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상담을 다니시면서 계속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반복하다 보면 정보를 더 얻으려는 그런 목적보다는 이 내가 한 선택이 맞다는 확신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저랑 그 생각이 똑같은 그 병원을 찾으려고 계속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런 경우들 많이 보고 있어요. 네. 답정너라고 그러잖아요. 네. 답을 정해놓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환자분의 어떤 그런 니즈에 원하는 바에 맞춰서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그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전적으로 해드렸을 경우
그렇다고 뭐 이후에 따라오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상안검이 너무 하고 싶어요. 처진 눈꺼풀 때문에 상안검을 하러 오신 경우였는데, 상안검을 하는 경우에 이제 눈꺼풀은 걷어지고 피부를 많이 자르고 하면 이게 시원해지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눈을 뜨는 게 편해지면서 눈썹이 내려오고, 그로 인해서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인상이 강해지고 사나워지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을 만류한다거나 다른 부분, 다른 수술, 다른 시술로 어떤 변경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런 상담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이 가지는 의의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제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제 지인이 이제 제 나이 또래니까 그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상안검 그 상담을 받으러 이제 우리 병원에 왔거든요. 왔는데, 근데 이제 원장님이 상담을 하시고 이게 이마거상 케이스다. 이제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안검을 하면은 눈이 좀 이렇게 세지고 사납게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마거상 예약을 하고 귀가를 했어요. 귀가를 했는데 저녁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내가 다른 데 물어보니까 이거 상안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정말 그 큰 수술을 나한테 그 하라고 하냐 하면서 너무 서운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 상안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긴 하겠는데, 맞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원하시는,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환자분께서는 물론 내가 이게 처음 하는 수술이고 너무 이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시는 게 맞는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수년간 뭐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 이후의 경과까지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마다 좀 의견도 갈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인분의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던가 어떤 그런 수술 후의 경과의 변화에 대해서 또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수술하고 저희가 끝이 아니잖아요. 네. 이후의 경과도 저희가 그쵸, 책임을 그쵸. 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그러면 또 다음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성형 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는 와, 지금 너무 자연스럽고 좋다 하는데 내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의 부분들이 있어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수술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성형 중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중독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죠. 그 아쉬움이 너무 이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죠. 반복적으로 하는. 또 그런 심리나 그런 마음을 또 이용해서 또 그렇게 또 이렇게 권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경우들 때문에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수술이나 어떤 시술이 고민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쌓인 저희만의 상담 데이터도 있고, 수차례 수술을 해오면서 쌓인 수술 후 경과의 어떤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만큼 좀 어떻게 명확하게 좀 이렇게 선명하게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없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쉽게 수술이나 시술을 결정하지 마시고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바람직한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환자분 중에서 이렇게 그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 성형 중독에 좀 해당이 된다, 이래서 수술을 좀 스톱시킨 그런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고등학생일 때, 그 환자분이 고등학생이실 때 제가 쌍꺼풀이랑 앞트임을 이렇게 해드렸던 경우인데, 이제 성인이 되시고 이제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제 근데 타병원에서 이제 뒤트임과 밑트임까지 하시고 오신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더 커지고 싶다고 이제 저희가 이마거상을 많이 하는 걸 아시니까 이마거상을 해달라고 찾아오신 경우거든요. 근데 이미 눈이 건조해서 막 실핏줄이 드러나고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상태여서 여기서 이마거상을 하면은 눈 자체는 커지고 시원해져서 좋다. 근데 지금도 안구 건조로 고생하시지 않냐?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마거상까지 하시면
지금 안구 건조가 있으신 경우에는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잘 때 조금 눈이 좀 덜 감기 과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수술을 만류시켰던 경우가 있거든요. 전 그런 경우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미를 추구하는 의사들이니까 미적으로 환자분 니즈에 맞춰서 아름다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의사고 기능적인 부분도 더욱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해서 저희가 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다른 병원 가서 이마거상 안 하셨을까요? 저는 다른 병원 네. 선생님들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그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형을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맞는 시기인지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옷 한 벌, 액세서리 한 개를 구입하실 때도 고민을 하시듯이 내 얼굴, 내 신체에 변화를 주는 수술과 어떤 시술들이니만큼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수술 혹은 시술을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상담하실 때 거르는 환자 유형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성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고 기획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